제가 피부과 의사 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집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용 원장입니다. 성인 돼서도 해결되지 않는 여드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흉터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드름이 고민인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원장님도 여드름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여드름 정말 많았죠. 지금도 가까이서 보면 흉터가 군데군데 남아있긴 한데 다행히 지금은 꾸준한 관리와 시술로 좋아지긴 했어요. 저도 10대 때 여드름으로 치료받으러 많이 다니고 20대 때도 좀만 올라오면 막 짜내고 막 그때 생긴 흉터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일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사진 혹시 공개 가능하실까요? 옛날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히 여드름 왜 생기는 걸까요? 여드름은 결국 모낭이랑 피지샘의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특히 얼굴이나 가슴처럼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 잘 올라오죠. 원래는 피지가 모낭을 타고 피부 밖으로 잘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이 통로가 막히니까 안에서 피지가 쌓이죠. 그럼 곪으면서 균이 늘어나고 결국 여드름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드름 원인은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각질이 과하게 쌓일 때예요. 각질은 원래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통로가 막히고 그 안에서 바로 염증이 생기죠. 두 번째는 과도한 피지의 분비입니다. 피지가 너무 많으면 또 모공이 막히고 곧바로 여드름으로 이어지죠. 특히 청소년기엔 호르몬 때문에 피지가 확 늘어요. 날씨가 덥고 습하거나 기름진 음식, 술, 피부가 약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또 안드로겐을 자극해서 피지를 더 늘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부가 더 뒤집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여드름균이에요. 우리 피부에 원래 다 있는 건데 피지랑 각질이 막혀 있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염증성 여드름이 돼요. 정리하면 각질, 피지, 스트레스, 균, 이 4가지가 합쳐졌을 때 여드름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 좀 제가 진짜 진짜로 궁금했던 건데 여드름 혹시 유전적인 요인이 있나요? 이게 논문에서도 확인된 결과이기는 한데 여드름도 약간의 유전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아버지, 어머니와 비슷하게 타고나는 게 있기 때문에 피지에 분비되는 양이라던가 호르몬의 분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생활 습관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유전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말할 수 있겠죠. 네, 원장님 저는 여드름이 낫던 곳에 생기고 낫던 곳에 생기고 그러는데 왜 계속 같은 자리에 생길까요? 이건 진료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원장님, 왜 자꾸 같은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최근 연구를 보면 염증성 여드름의 절반 이상이 원래 있던 좁쌀 여드름 자리에서 다시 생깁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한 54%가 좁쌀 여드름 부위, 18%는 흉터 자리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즉 절반 이상은 이미 있던 자리에서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피지선의 탄성 문제입니다. 여드름이 한 번 난 피지선은 쉽게 늘어나고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탄성을 잃는 것처럼 다시 재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또 막히고 또 여드름이 올라오기 쉬운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흉터 조직이 된 경우입니다. 흉터 부위를 깊게 들여다보면 진피층에 딱딱한 흉터 조직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 부위는 림프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드름균이 오래 남아서 항원처럼 작용하고 지연성 염증 반응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돼요. 결국 똑같은 자리에서 여드름이 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계속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 자리에서 안 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자리가 계속 흉터 조직이 됐고 계속 균이 올라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 흉터 조직 자체를 없애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설명드려요. 혹은 계속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다고 약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시술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 시술은 뒤에서 혹시 얘기해 주시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집에서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연고나 뭐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와야 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 단계라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제가 케이스별로 어떻게 집에서 홈케어를 하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초기 단계인 좁쌀 여드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땐 살리실산 성분의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에크린겔, 클리어틴 같은 제품이 막힌 모공을 열어서 피지가 나오게 도와줘요. 다만 자극감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은 주의하셔야겠죠. 또 하나는 아크리프 크림입니다.
이건 각질의 턴오버를 촉진해서 묵은 각질이 빨리 떨어져 나가게 도와줘요. 좁쌀이나 촉이 붉은 여드름에 효과적이고요. 처음에는 2, 3일에 한 번씩 꼭 얇게 보습젤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르면 자극이 덜해요.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 뒤부터는 자기 전에 한 번씩 하루 한 번 얇게 도포하시면 좋고요. 색소 침착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붉거나 노란 염증성 여드름이에요. 이럴 땐 항생정보를 쓸 수가 있는데 크레오신티, 나딕사 크림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바르면서 염증이 가라앉는 걸 기다려주면 돼요. 세 번째 단계는 곧 터질 것 같은 여드름이에요. 만약 곧 터질 것처럼 노랗게 농이 차올랐다면 그때는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먼저 하고 의료용 란셋 같은 소독된 바늘로 살짝 구멍을 내요. 그 다음 면봉으로 살살살 눌러서 고름을 다 빼내고 딱지가 앉을 때까지 여드름 패치를 붙여주면 됩니다. 농포가 너무 많거나 아무리 짜도 안 나오는 여드름은 절대로 집에서 억지로 손대지 않으셔야 돼요. 이럴 땐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여드름 패치 어떤 피부과 원장님들은 안 붙이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붙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드름이 생겼을 때 만약에 본인이 계속 짜고 싶어하고 뜯고 손만 대도 터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우리 손에 있는 균이 묻으면 2차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여드름이거나 뭔가 손을 자주 대는 분들은 가급적 붙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혹은 초기 여드름이라고 하면 굳이 덮어놓는다면 얘네가 더 오히려 습해지면서 모공이 잘 막혀있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이냐에 따라서 붙여야 되는 여드름도 있을 것이고 붙이면 안 되는 여드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염증 주사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드름 염증 주사. 그것도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염증 주사가 어떻게 보면 피부과로 많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이 염증 주사를 통해서 여드름 염증을 빨리 깔아앉혀야지만 이 흉터가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짜도 안 나올 것 같고 속에서 골문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염증사를 조금만 맞아주면 바로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후에 흉터가 조직이 되거나 딱딱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염증 주사 얘기했듯이 병원에 꼭 와야 되는 그런 여드름 있을까요? 오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받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은 무조건 병원에 와야 하는 건 아닌데요. 바르는 연고로도 좋아지면 생활습관만 고쳐도 또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좁쌀 여드름이 너무 많거나 붉은 염증성 여드름이 심하면 그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하는데요. 항생제인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이나 또는 피지 조절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4주에서 6주까지도 권고를 하는데요. 만약 약물로도 호전이 더디면 시술을 좀 병행을 권장드려요. 초기 단계에는 압출 관리, 필링으로 묵은 각질이나 피지를 정리해주고요. 피부 바탕이 깨끗해져야 다른 치료 효과도 좋아지거든요. 또 피지가 과다한데 약물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골드 PTT라는 치료가 있어요. 피부에 미세한 골드 입자를 넣고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쏴서 피지선과 여드름균을 선택적으로 눌러주는 방식이죠. 피지가 과도한 피부에 효과적이고 새로운 여드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또 붉은 염증, 혈관 확장이 돼 있을 때는 이럴 땐 혈관 레이저를 써요. 저희는 595나노미터 파장의 V빔 퍼펙타를 자주 쓰는데요. 확장된 혈관을 줄이고 염증 반응까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깊은 층, 흉터가 동반된 여드름에는 니들 RF라고 하는 바늘 고주파를 쓰는데요. 미세 바늘로 고주파를 직접 전달해서 피지선을 줄이고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죠. 만성 여드름이나 흉터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치료를 여드름 치료의 끝판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그네스 레이저입니다. 특히 성인분들 중 자꾸 재발하는 결절성 염증성 여드름엔 이 아그네스 레이저를 쓰는데요. 니들 RF가 넓은 부위를 자극해 한다면 이 아그네스는 목표를 하나씩 정밀 타겟해서 피지선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시술이에요. 그러나 청소년 여드름은 조금 달라요. 사춘기 때는 호르몬 때문에 피지가 많이 나와서 완전히 낫긴 좀 어렵기 때문에 목표는 흉터가 남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고요. 성인 때에는 피지가 분비가 줄어들 때까지 잘 조절하면서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인 때는 피지 조절제 먹는 게 그렇게 효과가 없나요? 성인 때도 피지 조절제를 복용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피지 조절제를 6개월 이상 먹거나 하게 되면 간 수치가 오른다거나 고지질 혈증처럼 우리 몸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만 쓰고 최대한 감량하시거나
끊으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여드름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평생 안 날 수도 없고 평생 안 짤 수도 없잖아요. 그 여드름 흉터를 혹시 완벽하게 없앨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드름 흉터를 100% 없애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70%, 80% 정도 이상은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흉터는 단순히 피부 표면 문제가 아니라 안쪽 콜라겐 구조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히 겉만 관리해서는 해결되지가 않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다행히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예전에는 피부를 다 깎아내버리는 방법을 썼는데 요즘엔 거의 하지는 않고 피코프락셀, 니들 RF, 니들 프리 인젝터 같은 미라젤, 큐어젯 같은 다운타임이 적은 치료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스킨 부스터 주사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베룩, PDLLA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게 하고 촉촉함과 볼륨을 주게 되는 약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울트라콜이라는 약물로 PDO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늘리게 하는 역할을 해주죠. 세 번째로는 PDRN, 연어에서 추출한 DNA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부의 재생과 염증 완화, 그리고 혈관의 안정화까지 도와주게 돼요. 저는 환자분들마다 흉터 모양과 상태를 보고 이 약물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여드름 흉터는 완전히 지우기보다는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서 차오르게 하는 치료가 핵심이에요. 꾸준히 하면 울퉁불퉁했던 피부가 훨씬 매끈해질 수가 있죠. 보통 이 여드름 흉터 치료는 몇 개월 정도 그리고 몇 번의 주기를 거쳐야 될까요? 여드름 흉터의 경과는 이 흉터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리고 본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예후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천차만별이 돼요. 만약에 본인이 어리고 흉터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30대 이상이신 분인데 여드름이 생긴 지 10년 이상이 됐다? 그럼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진짜 치료하려면 2년이나 걸린다니 그냥 애초에 초반부터 관리 좀 잘해야겠네. 그래서 처음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에게 조언 가능할까요? 여드름은 사실 치료보다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난 자리는 또 생기기가 쉽고 흉터로 굳으면 없애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료실에서 이 세 가지 습관을 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셔야 돼요. 집에서 절대로 짜거나 만지지 마시고 세안할 때는 약산성의 클렌저를 활용하시고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색조 화장을 짙게 하시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리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겠고요. 스크럽이나 필링도 자주 거칠게 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는 음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지를 늘리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술, 인스턴트 푸드, 탄산음료, 초콜릿 케이크 도넛 같은 디저트, 밀가루, 유제품, 그리고 남성분들은 단백질 보충제 속 카제인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수면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안 좋은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시간이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적어도 12시 자정 전에는 잠들고 가능하다면 8시간 이상의 숙면을 권장드려요.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피부과에서 큰돈 쓰실 일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 안 된다 싶으면 초기 단계 그리고 흉터가 생기기 전에 꼭 피부과에 오셔서 본인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려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최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